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특별한 달인을 찾아가는 길. 운전을 할 때마다 만나는 깔끔한 명필의 주인공. 이 글씨들을 직접 그리는 이가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한 획에 단 한 번 도안도 없이 글씨를 쓰는 것은 물론이요, 간격까지 크기까지 완벽에 가까운 기술. 도로의 화살표나 문자 기호, 차선 그리는 기계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횡단보도 역시 일필휘지로 깔끔하게 그려냅니다. 곡선과 동그라미가 있어서 난도가 있다는 장애인 주차 표시도 거칠 것이 없다는군요.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의 달인입니다. 고생 처음에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 숙달돼서 이제 기계 가볍죠. 차선 도색의 고수 박재현 달인을 만납니다. 달인의 일터가 있다는 경기도 포천. 박재현 선생님이세요?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저희 도로에 차선 도색하는 회사입니다. 차선 도색. 바쁜 일정 때문에 서둘러 현장에 도착한 달인. 본격적인 작업 전에 필요한 장비들을 옮기는 것부터 그의 일이 시작된다는데요. 크기도 모양도 다양한 이들의 쓰임이 아주 궁금합니다. 도구의 이름이 뭐예요? 이게 융착기계 15전이라는 기계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저기 보시면 이런 차선이나 저기 화살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걸로 그리는 거예요. 요 기계로. 저쪽에 있는. 네네네네. 그의 첫 번째 업무는 칠이 벗겨진 횡단보도를 재도색하는 작업. 저거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이쁘고 아름다운 도로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는 방식이나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초보자가 누가 와갖고 내 마음대로 그린다 해서 그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차선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장비가 있다는데요. 바로 용해차. 엄청난 열기를 뿜는 차 안에 도색 자재를 넣어둡니다. 포장까지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통째로 넣어준다는데요. 엄청난 고온에 자재가 용해되면서 차선을 그리는 재료가 되죠. 백색 융착 자재라고요. 백색 융착이 어떻게 되냐면 플라스틱과 백색 안료와 유리가루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기 안에서 한 250도, 300도 사이에서 용해를 해서 이쪽 자재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뜨겁겠네요. 엄청 뜨겁습니다. 용광로를 방불케 하는 열기로 용해된 재료는 융착 기계에 옮겨 담아줍니다. 이때 기계 뒤편에 또 다른 재료를 넣어주는데요. 자, 이거는 보시면 유리알인데 유리알인데 이렇게 문질러도 아무 상처가 안 나요. 정말 고운 유리알이거든요. 이게 빛이 반사돼가지고 밤에 잘 보이고, 비가 올 때도 왜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사가 돼서 잘 보이고. 곳곳이 지워져서 재도색이 필요해 보이는 횡단보도. 드디어 달인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인데요. 재료가 나오는 동시에 유리알도 함께 뿌려집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한 번에 쓱 자로잰 듯 끝선까지 깔끔하게 완료. 다시 봐도 놀라운 달인의 기술. 한 번은 우연이라지만은 두 번부터는 실력이겠죠.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마무리. 정확한 규격이 중요한 횡단보도. 하지만 어떤 표시도 없이 끝선을 맞추기란 쉽지 않은 일. 오차 없이 깔끔 완벽한 솜씨. 거리는 족족. 일정한 길이를 유지하는 달인의 노하우가 아주 궁금한데요. 근데 이게 끝선이 딱 맞네요. 네, 끝선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요. 못 맞힐 경우는 뒤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하거든요. 네, 오래된 사람들은 테이프를 안 붙이죠. 맞출 수 있으니까. 작업하는 모습을 살펴보니 달인의 시선에선 보이지 않는 끝선. 기계를 멈추는 타이밍도 선의 길이를 맞추는 것도 오로지 달인의 감각에 의존한답니다. 이게 실제로 보이진 않아요. 안 보여요? 끊는 부분이 안 보이는데 여태까지 펴오는 감이죠, 감. 흐릿하게 지워져 있던 횡단보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끝선까지 칼각을 자랑하니 이것이 바로 달인의 클래스. 쭉쭉쭉 그리는 거 보니까 너무 잘 그려. 도사죠, 뭐 도사.
자, 이번엔 도로 위 차선 그리기. 보기엔 간단해 보이는 직선이지만요, 무려 300kg에 달하는 기계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부터 간격을 유지하는 것까지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 도로의 모양에 따라서 꺾은 선도 자유자재로 그립니다. 그런데 달인을 유심히 지켜보니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과 발라, 양손은 물론 배까지 온몸을 자유자재로 이용해서 기계를 움직이는군요. 어디 부위를 쓰시는 거예요? 어디? 양손을 쓰고요. 일단은 양손이 왜 들어가냐면 오른손은 여기 이 두 가지를 맞춰야 되고요. 왼손은 이거 유리알. 여기서 자재를 눌러 받아서요. 스레트로 받아서 이걸 돌리고 받아서 이렇게 그리고요. 이걸 열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이쪽 레버가 이거는 유리알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걸 받아서. 유리알의 양을 조절하는 왼손. 자, 잠갔다 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바퀴 여기 고정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야 되는 힘을 쳐서 도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이제 네, 다시 고정. 근데 다시 돌 때는 치고 다시 고정. 이렇게 발을 다 써야 돼요. 이렇게. 다들 네, 발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많이 할 때는 배도 많이 쓰긴 하는데 평상시에 보시면 이렇게 내리고 잡고 이렇게 내리고 기도하고 해서 몸 돌리고 밀고 갈 때 힘들면 배에다 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고 가요. 이렇게 이러면 편하거든요. 배가. 달인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됐는데요. 오른손으로 도료를, 왼손으로 유리알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때 분주한 양손 대신 배로 기계를 밀어 움직입니다. 그리고 발은 방향을 컨트롤하죠. 쉽게 지나치는 글씨 하나에도 달인의 이런 노하우가 집약돼 있다는 사실 정말 대단합니다. 사계절 중에서도 가장 힘든 여름이면 더위와의 사투에 흠뻑 젖을 정도인 차선 도색 작업입니다. 기계 무게 자체가 한 250kg가량 나가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0도 가까이 가다 보니까 엄청 뜨겁고 힘들고 무겁습니다. 많이. 안전과 가장 직결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람도 있습니다. 나름. 보람도 있고 좋습니다. 위험한 도로에서 벗어나 조그만 한적한 곳에 도착한 달인.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 지금 육안으로 보시면은 틀어져 보이시죠? 저희가 지금 직각을 맞춘 거예요, 제가. 직각이 뭐냐면 여기서 십자가가 이렇게 잡혀야 이게 직각인 거거든요, 여기가. 이 십자가 잡혀야 직각인데 직각이 아니에요, 제 주차장이.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졌네요. 장애인 주차장 규격이 딱 있어요. 다 여기 장애인 내리는 통로도 있어야 되고 장애인 마크도 있어야 되고 밑에도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정해진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삭바른 곳은 덧칠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는 달인의 작업 현장. 이 작업에서는 기존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가 또 등장합니다. 이게 페인트 분사하는 기계거든요. 특히 많이 쓰는데 주차장 많이 쓰고요. 일반적으로 페인트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누르게 되면 네 발 당기면 저기서 분사가 되고요. 직접 시범과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는 달인. 이 기기의 포인트는 맺고 끊는 것인데요. 일정한 양의 페인트를 분사함과 동시에 감각만으로 멈추기까지 오랜 경험에서 오는 내공이 아니면 절대로 깔끔한 마무리는 있을 수 없답니다. 이어지는 고난이도 작업인 곡선 그리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사람과 휠체어 선이 일정한 간격을 두었다는 건데요. 오로지 본인의 의지로 찰나의 순간에 페인트를 분사시켜 선과 곡선을 그린다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디테일이라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기계에 의해 바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달인의 오랜 감각을 통해서 장애인 표시를 그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머리 부분은 어떻게 그려지는 걸까요? 이때 달인의 손에 들린 이것. 아하, 바로 머리에 완성한 달인과 페인트 롤러가 일심동체가 돼서 동그랗게 칠해주는 것이었군요. 시작과 끝을 잘 끊어야지 이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분사를 잘 못 맞춰버리면
이게 더 오버가 되거나 더 짧아질 수가 있는 거죠. 달인의 감각이 빛나는 또 다른 작업, 바로 점선 작업인데요. 바닥에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척척 점선을 그려 나갑니다. 앞서 본 작업들에 비하면 다소 수월해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요. 규격이 사이즈는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는 제가 1m씩 작업을 할 겁니다. 점선 작업의 가장 큰 관건은요, 바로 점선 간격을 유지하는 것. 아니 이 감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1m씩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각만으로 1m를 정확히 맞춰 그렸다는 건지. 그렇다면 확인 들어갑니다. 일단 점선의 길이는 1m 정확하고요. 오 1m. 야 그러면 다시 점선과 점선 간의 거리 역시 1m를 정확하게 유지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분사하는 손도 중요하겠네요. 예, 그 다리가 움직이면서 분사 이 손도 같이 따라서 잘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보폭이랑 같이 분사가 되기 때문에 잘 나와요. 아까 그 호날두 못지않은 달인의 화려한 발놀림 기억하시죠? 사실 이게 다리만 움직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랍니다. 손의 감각에도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보폭에 맞추어서 알맞게 손을 움직여야만 퍼펙트한 점선이 탄생된답니다. 이제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또 다른 작업을 준비하는 달인. 이제 제거기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제거. 뭐 아직 멀쩡해 보이는데요. 이 제거기로 여기를 글씨를 지울 거예요. 그리고 저게 저색이 아니고 소방 전용은 황색을,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써줘야 돼요. 황색이나 노란색으로 써줘야 되는데 이 백색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도로 위에 모든 안내 표시판들은요, 정해진 규격이 때문에 잘못된 작업물들은 바로 이 제거기를 사용한다는군요. 글자 위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 흔적도 없이 깨끗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달인이 나설 차례. 작은 크기의 글자를 쓸 땐 역시 수공업. 이거 어째 기계보다도 더 완벽한 것 같은데요. 쓴다고 해야 되나 그린다고 해야 되나? 쓴다고 하는 게 맞나? 그린다고 해야 되는 게 맞나?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일한다는 박재현 달인. 딸하고 아들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열심히 그냥 하고 싶습니다. 아내를 위해 그림을 그리는 남자. 그렇다면 오늘의 달인은 화가? 분명 괜찮은 실력이지만요, 어쩐지 좀 아쉽게만 느껴지는데. 잠시 후 숨겨뒀던 실력 봉인 해제. 그 중심엔 롤러가 있다. 그가 한 바퀴 빙 돌기만 해도 완벽한 형태의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또 숫자가 쓱 써진다는데요. 이 모든 작업 과정이 달인에겐 평범한 일상일 뿐이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마법처럼 느껴진다죠. 저기 일반 벽칠하는 롤러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저걸 이용해가지고 놀랍습니다. 허허,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롤러도 달인이 손에 드는 순간 명품 롤러로 재탄생. 어떻게 그린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노하우인데 이걸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힘드네요. 도로 위의 화가 임세혁 달인입니다.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서둘러 김해로 찾아간 제작진. 임세혁 선생님이시죠? 예예.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김해에서 도로 도색일을 하고 있는 임세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도로에서 쓰는 거는 융착식 방식이라는 게 있고 이것처럼 도로용 페인트를 쓰는 방식도 있는데 이게 도로에서 쓰는 페인트예요. 색깔이 다양하네요. 예예. 근데 이 뭐 하시는 겁니까? 설마 낙서하시는 건 아니죠? 그 전에 같은 경우는 그림만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요새는 그 지침이 내려와요. 이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치수를 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 여성 전용 픽토그램 그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성 전용 글씨가 아래 위로 두 구자씩 들어갈 겁니다.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길 위에 글씨와 그림을 그려놓는 도로 도색. 다양한 작업 방법이 있습니다만 달인의 경우 겉에 그려진 박스선 외엔 밑선을 그리지 않고 글씨와 그림을 쓴다는데요. 그 연필을 잡고 있다 그러면 연필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손목이 움직여서 글을 쓰잖아요. 연필은 고정이 돼 있고.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배는 고정이 돼 있고 내 발만 움직이는 거죠. 배는 내 몸하고 고정이 돼 있고 내 발이 움직여서 글이 쓰는 거지 이게 로라가 움직여서 글이 쓰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 글씨처럼 예쁘게 글씨를 쓰려면 롤러가 아닌 발을 중심축으로 삼은 채 움직여야 한다는 게 달인의 지론. 또 하나 달인의 팁. 롤러로 글씨를 쓸 때 직선을 먼저 그리고 곡선을 그리면 깔끔하게 글씨를 쓸 수 있다는군요.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은요 빠른 속도로 작업할 수 있어서 작업 효율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곳곳에 다양한 글씨를 쓰는 달인. 그런데 차선 도색기도 있는데 왜 롤러를 고집하는 겁니까? 이게 바퀴가 돌아가는 게 앞에 있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지만은 정확한 원을 만들 수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정확한 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선을 긋기 위해서 용도로 나온 기계지 저런 문자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온 기계가 아니에요. 이거 선용의 선, 차선. 그러다 보니 차선 도색기는 주차선과 같은 직선을 그릴 때만 사용하고 곡선 형태가 많은 원이나 그림, 글씨 등을 쓸 때는 롤러를 활용한다는 달인. 물론 달인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닙니다. 늦은 나이에 이 일을 시작한 만큼 무수히 노력해야 했다는데요. 글씨와 그림의 형태 분석은 기본이요. 롤러에 물을 묻힌 뒤에 글씨를 쓰는 연습을 몇 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한 끝에 지금의 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로라 자체가 네. 원래 이 선을 긋기 위해서 나온 그 로라가 아니고 원래 이제 바닥에는 이제 벽면 칠하려고 이제 생긴 로라인데 문자나 기호 같은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머릿속에 없으면 저런 거 쉽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오롯이 노력만으로 지금의 실력을 이룬 만큼 원을 그리는 방식에도 노하우가 있다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만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여기 이걸 무시하고 원을 그린 여기다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지름이 꼭점에서 반지름이 50이에요. 각을 50이 돌아갈 수 있는 각을 잡아갖고 이 로라하고 발하고 이 사이가 일정하게 같이 돌아주는 거죠. 롤러와 다리를 수직이 되게 맞춘 뒤에 일정한 간격으로 걷는 달인. 이처럼 컴퍼스의 원리를 활용해서 지름의 반경을 맞춘 뒤에 원과 가까운 발을 중심축으로 삼고 그 주변을 빙 둘러 회전하면 완벽한 형태 원이 완성.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응용하면 숫자나 글씨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곡선 형태를 그릴 수 있다는군요. 이 정도면 인간 컴퍼스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원형이 크거나 작거나 다 할 수 있으시겠네요. 작은 원 같은 경우는 내가 지름을 그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커놓으면은 거리 감각이 사람이 이게 그 없어지니까 네. 1m, 2m가 돼버리면 눈대중으로 그거를 정확히 맞추기는 좀 힘들죠. 그러면 직경 3m로 원형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어렵다고는 했으나 못한다고는 안 했다. 제작진이 요청한 대형 원을 그리기 위해 심호흡을 가다듬고 나선 달인. 눈대중으로 중심축을 설정한 뒤에 그간 무수히 쌓은 경험치를 활용해서 다리로 원의 반경을 측정, 각도까지 설정하더니만 거침없이 롤러로 움직이는 달인.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이기에 망설일 법도 하건만 달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손의 끝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리를 뜨는데 얼핏 보기에도 완벽한 형태를 그려낸 원. 하지만 이번 미션의 핵심은 지름 맞추기. 과연 이야, 3m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땀이 뻘뻘 흐르는 여름. 하지만 도로 도색을 업으로 삼은 달인은 무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작업에만 열중하는데요. 아무리 일하는 것이 좋다지만 해가 쨍쨍한 날 말고요. 바람 불고 좀 선선한 날을 하면 안 됩니까? 이러다 쓰러지시겠네. 저희 일이 여름
그때가 제일 바빠요. 그리고 남들 휴가 갈 때 네. 그때가 공장이나 이런 데가 비어 있잖아요. 네. 그때 들어가서 우린 또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여름이 더 바빠요. 겨울이 좀 한가하고. 비가 오면은 한편으로 또 쉰다는 것도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일을 못해서 또 싫은 것도 있고, 날이 더우면은 일을 해서 좋은데 나가면 더워서 힘드니까 또 싫고, 그러니까 좋다가 싫다가 그래지는 거죠. 잠깐의 휴식으로 체력을 보충하더니 다시 일하는 달인. 이번에 꺼낸 건 붓 아닙니까? 붓. 달인이 롤러 대신 붓을 준 이유가 궁금한 나머지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이건 장애인 전용 주차 마크. 붓질하는 솜씨를 보아하니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구만요. 근데 붓으로 그려도 됩니까? 로라가 이 정도로 작은 게 맞추는 게 없어갖고, 네. 요 끝에 작은 마크는 이제 붓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림도 잘 그리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미술적으로 진학을 하고 싶었죠, 옛날에는. 예,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잘 그렸다기보다 좋아했던 거죠. 겸손하게 말하긴 했지만 한때 소문이 자자했다는군요. 군대에 있을 때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그거로 인해서 휴가를 많이 나왔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아내 앞에서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던 터라 도색할 때보다 더 떨렸다는 달인. 이거는 보여줄 만한 게 안 돼요. 우와! 우와. 오랜만에 펜을 잡았다는데 그 실력이 녹슬지 않으셨습니다. 그림을 좋아했었고 그쪽으로 그냥 가고 싶었다는 건 추억으로 남겨두는 거고요. 지금은 저런 거보다 이 도로나 이런 데 이쁘게 쓰는 게 지금 나한테 남은 숙제죠. 또 사랑하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을 뿐. 우리 서방님이 열심히 한 덕분에 올해 초에 저희들이 조그만한 집을 하나 장만하게 되었어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 건물 주위에 꿈을 이루어냈지만 아내에겐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란데요. 이제 자리 잡아갖고 이제 시작한다는 게 젊어서 빨리 자리를 못 잡았던 게 그냥 좀 미안해요. 앞으로 두 분한테 좋은 일만,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달인의 앞길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